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주미수입니다. 네, 계속해서 이 중동 정치와 관련된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 연관 짓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스라엘과 또 연관이 지어질 건데요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중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. 네, 과연 어떤 소식이 있는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. 네,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요.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론 그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신문을 운영하는 언론 매체입니다. 여기서 제가 가져왔고요. 2월 28일 소식입니다. 현지 시각입니다. 네,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두 국가 간의 중재를 제안하는 데에 기뻐했다라고 키예프 이스라엘 특사가 월요일날 밝혔다.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. 일단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어떻게든 러시아의 군사를 빼게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뭐 나토 가입을 하든 뭐 유럽연합을 가입을 하든 러시아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젤렌스키의 아주 강력한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일 수가 있다. 희망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예, 그리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인가라는 이유를 보았을 때 지난주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회담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라고 하고 있네요. 네,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관계에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, 러시아 둘 다 그렇습니다. 이스라엘은 사실 두 나라와 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요. 유대인에 관한 게 있는데요. 좀 또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인구 중에 약 70%가 유대인인 거 아실 건데요. 그 중에 또 70%가 유럽계 유대인이죠. 즉 무슨 말이냐면요. 이스라엘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유럽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유럽에서 왔고요. 그 50%쯤 되는 인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또 아시케나지라고 해서요. 유럽계인데 좀 더 동유럽 쪽 유대인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. 즉 동유럽계 유대인이 유대인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동유럽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러시아 등지에서 옵니다. 뭐 폴란드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옵니다. 네, 그러면서 봤을 때 민족성에 대한 거리감이 좀 멀지 않아서 이 우호 관계인 것도 있고 플러스해서 이스라엘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전략 관계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시리아에 관해서 아주 민감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이란도 같이 견제하고 있는데요. 오히려 역설적에게도 러시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물론 러시아 역시 시리아와 이란을 많이 도와주고 거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리아를 순수하게 좋아한다기보단 시리아를 통해서 이 중동의 발판을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속내에서도 시리아군의 행보 이런 것들을 또 견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란 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러한 복잡 미묘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오히려 또 전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. 러시아 말고 이스라엘,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식량 자원 수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교류면 무역 면에서 어느 정도의 또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 다 거의 동등하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재가 가능한 위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터키가 좀 더 중재할 만도 한 대상인데 지금으로서 여기서 봤을 때는 기사에 나오는 건 또 이스라엘이라는 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. 예, 그러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총리가 그 시작한 그 지난 일요일 회담에서 베네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스라엘 총리나 베네 총리나 뭐 같은 대상이니까요. 알려졌다라고 밝혀주고 있네요. 강경한 태도로 나가고 있는 거죠. 이스라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신중하게 언급을 했으며 베넷은 공개적으로 모스크바, 즉 러시아죠. 비판하는 것을 피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28일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계속 동등한 계속 저울을 재고 있던 입장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언급을 했고요. 전략적 군사 동맹 관계인 뭐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서는 여기서의 스탠스를 좀 신중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죠. 괜히 그 러시아를 건드렸다가 또 러시아가 전략적 이 관계를 좀 파토로 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. 특히 시리아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니까.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기사에도 그대로 나옵니다. 이스라엘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꽤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적어도 부분적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시리아라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 영상의 초점은요. 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이 중대 대상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였습니다. 근데 아까 첫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주요 원인이고요.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거의 동등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탠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오히려 원래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 때는 거의 고립 관계, 뭐 거의 외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 2월 더 말로 가고 3월로 넘어가니까 이 러시아 전황이 매우 불리해지고 있었죠. 물론 우크라이나가 많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러시아 피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. 제공권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러시아 탈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러시아군 탈영도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시민과 그리고 군대들의 저지가 꽤 잘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죠.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러시아가 거의 고립이 되어 있죠. 그러면서 참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태도가 변한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이제 보너스 부분입니다. 네, 같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기 오타가 났네요. 보니까 죄송해요. 이스라엘인데 이제 RA인데 AR로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앞에도 그럴 건데요. 앞에는 안 그렇네요. 네, 앞에는 안 그러네요. 네. 아무튼 앞에 그러네요. 이스라엘, 이거 아래의 위치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무튼 간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. 이게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. 그 벤구리온 공항인 것 같은데. 뭐 일단, 그거는 뭐 일단 넘어가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. 어떤 지원을 하냐를 보겠습니다. 의료 장비와 의약품 17톤, 20만 명에 공급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, 10만 명 공급 비상할 수 있는 비상급수 키트, 공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 키트, 3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겨울 텐트, 담요 15,000개, 침낭 3,000개, 겨울 코트 2,700벌입니다.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. 약 100톤의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그 추운 데서 난민들의 생활에 매우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? 아무튼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렇게 또 이스라엘 태도가 변했는데 좀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에 러시아가 고립되고 뭐 너나 나나 다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좀 사실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그 스탠스를 바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다 이제 동참하는 분위기라는 그런 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면이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너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뭐 국가 간의 교류 그리고 국가 간의 뭐 말이 오가는 것들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결국 원인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. 국제 사회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고립이 되고 있으니까요. 이때 편승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도요, 사실 러시아하고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른 주변 국가와 또 강대 국가의 관계도 역시 많이 맞물려 있죠. 특히 미국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도 좀 있긴 하지만
예,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작용이 되었겠죠. 자, 아무튼 이스라엘 태도 변화가 된 것도 같이 얘기해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왜 한때 중재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였는지 그리고 그런 입장이 되었는지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혹시 뭐 생각 있으시면요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앞으로도 이런 중동과 관련된 소식이 어느 정도 흥미롭게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달되는 게 있으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주미스였습니다.